비가 오면은 햇빛도 가려지고 습해지고 음산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귀신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겨요. 그만큼 힘은 커지는 건데, 이 귀신이 결국 원한 건 내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수틀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연백입니다. 저는 17살 때 신내림을 받아서 현재 28살 12년 차 남자 무속인이고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드라마 악기 11화, 12화 리뷰이고요. 그럼 가보시죠. 자,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고. 네. 근데 조금 아쉽다. 그냥 청자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 여러분들도 좀 아쉽지 않으신가요? 너무 급전개로 끝나가지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화에서 조선영이 버스에서 비가 내렸을 때 네.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드라마 상에서는 악기는 낮에는 활동을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전체적으로 좀 다 햇빛도 가려지고 습해지고 음산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귀신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구산형이 조금 다급하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도 역시나 영향을 받는 편이기는 해요. 일을 할 때 날이 흐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무속인들도 기운 빠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음산함, 스산함, 축축하고 되게 좀 이런 그런 것들이 귀신들이 좀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기가 더 조금은 더 빨린다 라는 게 좀 있죠. 그 드라마에서는 네. 그 향이라는 귀신이 귀신보다는 좀 더 사람 대 사람인 것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깨어내기 위해서 문자로 이제 다른 연락을 취해서 한다든지, 네. 혹은 119를 불러서 문을 열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서 움직이는 편인데, 네. 실제 귀신들도 그럴까요? 보통은 그 숙주한테 시키죠. 숙주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근데 악기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뭔가 문자를 보내서 하는 경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물론 악기들 뿐만 아니라 그냥 허주 자체에도 진화하겠죠. 네. 옛날에 없었던 문명들을 이제 와서는 다 아니까 충분히 쓰려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거기 드라마 속의 악기는 네. 뭔가 계속 뒤를 보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귀신에 홀려서 사람이 정신이 진짜 이상해져서 홀린 느낌보다는 네. 오히려 살인자와 피해자의 느낌으로 뭔가 말로 시켜서 이렇게 그게 실질적으로 악기가 완전 잠식을 한다고 쳤을 때 구산형이 특이 케이스인 거죠. 원래대로라면 딜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잠식을 해버리지. 근데 구산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시기도 했고, 뭔가 싸우려고도 하다 보니까 딜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귀신한테는. 왜냐면 얘 마음이 아예 토라져 버려서 문을 닫아버리거나 혹은 무언가 나랑 대화조차 시도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힘이 구산형한테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세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딜을 하는 거죠. 지금 구산형한테 하는 거는 딜이고, 평상시 진짜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가정하면 협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고, 구산형 같은 케이스에는 딜을 하는 거죠. 방금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조선영이 그릇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귀신도 원하는 몫이라는 게 있어요. 신령님들도 신의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신령님을 담을 수 있는 무속인한테 신의 그릇이라고 하는데, 신령님은 얼마나 담을 수 있고 몇 분이나 모실 수 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인지를 판별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천신이 될 수도 있고 만신이 될 수도 있고 대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신령님들도 원하는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하는 그릇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속인들한테. 귀신도 똑같겠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릇이 있는데 구산형이 가장 적합한 그릇인 거죠. 열심히 살기도 했고, 무언가 나랑 상황도 비슷한 애고, 자기의 욕심만을 바라지 않고, 근데 여기서 또 모순인 건 자기의 욕심만을 바래야 완전 잠식이 되는데, 이 여자는 또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인간일 때 그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향이가.
악기가 구산형의 몸을 완전히 차지한 것으로 나오는데 네. 그런 상태가 실제로도 발생할 수 있나요? 보통은 그러기 전에 사람이 미쳐 보이니까 이제 무속인한테 찾아가던 정신병원에 가던 하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 생활 초반 혹은 저희 다른 선생님들이 무속인 생활 초반을 할 때는 완전 잠식을 해서 요즘 표현하는 말로 영혼 동기화라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온전하게 귀신이 그 영혼을 흡수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원래 본 영혼은 가둬놓고 내가 그 몸을 차지하는 영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능은 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귀신한테도 이름을 붙일 수 있나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적귀라고 해요. 적귀, 사귀, 이렇게 온전히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수틀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느낌이죠. 그전에는 지켜보기도 했고 뭘 하기도 했는데, 그 완전 잠식을 해서 악귀가 적귀나 사귀가 되면 그냥 진짜 오로지 내 앞 길만 생각해요. 내가 뭘 가져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야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치워버리죠. 그럼 드라마에서 악기는 네. 주인공 구산형이랑 네. 영혼 동기화가 되면서 네. 더 이상 뭔가 귀신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걸까요? 귀신의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약해진 걸 거예요. 왜냐면 원래 그 귀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원한이 셌기 때문이에요. 그 원한이 세면 셀수록 그만큼 힘은 커지는 건데, 이 귀신이 결국 원한 건 사람의 몸을 차지하는 거고 내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육체를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한이 100이었으면 거기서 50으로 깎이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가다가 뭐가 안 풀려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적기나 사기가 된다 라고 하면 그 이상의 힘을 갖겠죠. 원래 원기였을 때 이상의 힘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육체를 차지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또 나름 만족은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 드라마에서처럼 네. 그 시신의 일부를 태우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그쵸. 그게 산타살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타살이라고 해서 꼭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저주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드라마나 뭐 만화나 이런 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머리카락, 손톱 이런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하는, 그게 금술 중에 하나예요. 보통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영혼 결혼식 할 때 많이 쓰고, 손톱이나 이런 거는 비방, 머리카락도 비방할 때 많이 쓰고. 근데 그 손가락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태운다 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태운다라는 건 없앤다인 거고, 신체, 그 사람의 기운이 흘렀던 거, 그 사람이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신체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면은 산타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래서 그걸 불에 태우면 귀신을 소멸시킨다가 맞는 거죠. 그럼 또 마지막 11화, 12화를 보시면서 네. 설명해주고 싶었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림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그림자가 머리카락이 막 휘날렸다가 영혼이 바뀌면서 완전 잠식이 되면서 그림자가 온전해졌잖아요. 이게 왜 그런 식으로 되냐면,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림자에는 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원래는 그림자는 귀신의 혼이었고 그 몸에 있던 혼은 구산형의 혼이었는데, 귀신이 그 몸까지 차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딱 들어맞아서 이미 그 혼은 완전 잠식을 해버리면 진짜 최종 영혼 동기화를 해버린 건데, 그렇게 되면 그림자에 있는 혼과 몸에 있는 혼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온전해지는 거죠. 이해를 못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아끼면은 저렇게 원래 그림자의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악귀가 머리카락이 막 풀헤쳐지는 그런 그림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은색이나 흰색 혹은 뭔가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나온다 라고 했던 이유가, 그냥 단지 악귀와 구산형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그림자로 선택을 해서 그 머리카락을 선택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림자의 그 영혼 동기화가 완전 잠식이 돼서 합쳐졌다. 그래서 그 악귀가 구산형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더 이상 그림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숙주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드라마를 보시면서 네. 마지막까지 지금
다 붙였는데 보시면서 시청하셨던 소감이나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무속인 두 분이 나오는데 한 분은 금줄만 만들었고 한 분은 아주 허재 씨 무속인처럼 그렇게 나와서 무속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웠죠. 저러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뭐 일단 재밌었어요. 초반에. 끝에 가서는 조금 아쉽다. 네. 조금 더 신경 써줬거나 아니면 12부작이 아니라 한 16부작 정도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언가들을 더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박하긴 하죠. 왜냐면 평상시 사람들이라면 귀신은 알지만 악귀라는 그런 존재가 어떤 것들을 행하는지 모르니까 악귀가 진짜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드라마 같다. 악귀 리뷰하려고 유튜브에 데뷔하셨는데 네. 이제 이후에는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시는지.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는 무속인이 이렇습니다 라는 나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민속학적이 아니라 무속 신앙적으로 이제 부정을 풀어내는 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요즘에 사기꾼 무속인들 많잖아요. 사자 무속인들. 그런 무속인들 거르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무속인들 때문에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저 또한 피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을 하고 싶어서 이참에 좀 데뷔한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물놀이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